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못 봐서 조금 아쉽지만 네, 선생님이 할 일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발표를 할 때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네, 그런 학생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먼저 시작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어떻게 만들지를 연습하는데 중간은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만들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이 선생님 몇 가지를 소개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문제 해결 구성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제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해결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 돼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지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해결 방법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구성에서는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방법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cause,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형 구성으로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했죠. 문제와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꼭 찾는데, 자, 이 해결 방안을 찾을 때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하도록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부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합시다. 나의 습관이나 나의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지만 환경이나 우리 집의 문제나 이런 것은 학교의 문제 이런 것은 외부적인 것이라서 쉽게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 내부적인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원인으로 순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네. 그리고 원인과 해결 방안은 1대1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봤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좀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내 머리카락을 지켜줘. 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선생님도 요즘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떡하죠? 자, 심리학과하고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심리학과로 제가 일단 학생을 넣어 봤는데요. 자, 목차.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말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서 말할 때 먼저 문제점 말하고 두 번째 원인 말하고 세 번째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맞는데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할 때는 순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시를 찾는 것에 따라 그 안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원인을 먼저 보여주고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점을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원인에서 찾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인으로는 뭐 욕구 좌절, 갈등, 압박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그때 말했어요. 더 쉽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공 용어예요. 전공 단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이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자, 여러분도 자기 전공,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그럴 때는 옆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같이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발표를 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뭐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내 전공이거나 아니면 나는 발표 준비하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나 책에서 봤거나 TV에서 봤거나 나는 보통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처음 듣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어야지요. 네, 그거 생각하면서 말을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깐만 체크 한 번만 더 할까요? 욕구좌절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욕구좌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에 여유가 없다.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별하자고 했다. 그럴 때가 욕구좌절이 되고요. 자, 갈등은요. 둘 이상 중에서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할 때 보통 선택할 때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마음에 들어도 월급이 적은 곳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월급이 많은 곳이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죠. 우리가 사람 선택할 때도 이런 갈등을 많이 해요. 뭐 완전한 사람은 없죠. 나도 완전하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마 똑같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되죠. 자, 또 하나는 압박감인데요. 심리적인 압박감. 자, 누가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누른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보고 빨리 하라고 하고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냐고 하고 그런데 시간은 없고 나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간은 없고 그럴 때 보통 압박감을 느끼죠. 자,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안 보일 때 예를 들면 가족의 기대가 클 때 주위 사람들이 부담을 줄 때 자, 이런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불면증이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고요. 우울증이 이유 없이 슬픈 거고요. 그다음 배탈, 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통, 머리 아픈 거, 그다음에 근육통,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어휘들은 한 번 더 짚어놔야 조금 이따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안해요. 선생님들은 왜 자꾸 복습을 하려고 하죠?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복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는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진 않아요. 그 한 번 들은 것 중에서 기억하는 게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죠. 다음 시간에 기억한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다시 내가 아는 이 지식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사람 만들 때 하고 비슷해요. 예,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쓰는 방법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해결할 때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건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문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저거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 3급에서 배운 학생도 있고 4급 정도에서 배운 학생도 있는데요.
오늘 이 표현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애 앞에는요, 명사가 있어요. 자, 이 얘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예상돼요? 할 수 없다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그 반대로 했어.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했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예,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라는 예, 그 표현인데요. 근데 이게요, 학생들이 이해는 쉽게 해요. 그런데 문법을 만들어 쓸 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누군지 알죠? 네, 저기 메시라고 적혀 있네요. 메시, 한국에서도 메시라고 합니다. 메시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과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한국의 축구를 K리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단신 선수, short, 네, 키가 작은 선수를 단신 선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하면 운동을 잘한다. 축구에서도 이렇게 헤딩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축구 선수들이 키가 크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8, 167, 165, 네, 키가 작은 그런 선수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축구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잘했죠. 자, 무슨 말을 선생님 하고 싶을까요? 일단 키가 작다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잘했다.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축구 선수가 되었다. 자, 이게 결과죠. 보통 키가 작으면 운동을 잘 못할 거야. 축구할 때 불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에이, 괜찮았어요. 예상되는 결과에 반대 결과죠. 그러면 키가 여기에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이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형용사면 자, 그리고 받침이 있으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의미는 이해했죠? 그러면 문법은 여기에서 다시 봅시다. 만약에 동사라면 는데도 불구하고를 써주고요. 형용사라면 은데도 불구하고를 써주고요. 명사나 아니면 명사형 음이 있다면 에도 불구하고를 써줍니다. 선생님이 본 책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아주 짧고 그 다음에 그 팔다리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그랬다면 아마 불만도 많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즐겁게 세상을 살고 있고 국가에 훌륭한 일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써서 팔과 다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용기 있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불편한 몸.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불편한 몸.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없다. 없다? 아주 작다? 성장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 있다 없다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있대요. 아주 작고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신체가 불편하다. 우리가 보면 불편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런 몸으로 농구도 하던데요.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이야기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존경해요. 자, 불편한 몸. 이게 명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문법 연습을 합시다. 자, 선생님 여기에 쓴 내용은 문법 연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불편한 몸 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팔과 다리가 없다. 자, 있다 없다는 우리 초급에서부터 배웠어요. 있다 없다는 항상 뒤에 뭐죠? 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는을 써서 말을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신체가 불편하다. 이거는요. 이거는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오겠네요. 자, 여기에 다 빼고 여기에 은 들어가죠. 신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신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다. 이건 동사네요. 그러면 자, 동사는 는을 가지고 와야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장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in spite of,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문법을 배울 때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결할 때 문법을 자주 틀리면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문법을 틀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길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쉬어요. 예를 들면 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이걸 좀 쉬지 않고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쉬면 안 돼요.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는 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쉬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문법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네. 자,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까지 쉬지 않고 말할 거예요. 불구하고 다음에 쉬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고 합니다를 뒤에 연결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4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2번.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세 번째, 신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신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쉬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연습했습니다. 자, 문법을 하나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문법이 조금 내용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조금 쉬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볼게요. 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